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좀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라 꼭 써놨습니다. 왜냐면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 아니면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치부해버리냐면 수학 성적은 어디서 벌어지게 되나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그런 걸 얘기해요. 구체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나 구체적인 문제집을 좀 바라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들이 특히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뭐 공부에 대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수치상으로 그대로 증명이 돼서 날아오는 것들이 있고, 사실은 밖에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뉴스 보도로 많이 접한 것들이 있어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을 참 잘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사라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4년마다 수학을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에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남녀 불문하고 뭐 수학적 창의력이라든가 문제 해결력이 전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상위 수준. 근데 그 반면에 자기의 자신감을 뜻하는 자효능감이라는 요소는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보고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제 기준이니까 좀 다른가라고 하지만 교육부에서 하는 것 중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치로 또 보면 점점 하위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3과 고2 대상으로 하는데 하위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상위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중상위권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수포자의 수치는 가장 최근 결과는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런 문제가 있네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게,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수학이 중요한 거는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이게 10년 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온 결과라는 거죠. 그렇게 수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하위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자신감은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긍정적 정서라는 거는 수학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이제 다들 특히 기성세대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거에 착안해서 아이들을 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성적이 행복순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뭐 자유롭게 놀고 뭐 이러면서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겪는 그런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육학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몰입이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몰입이라는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몰입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문제를 풀다가 성취감을 이루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들, 그걸 느끼는 학생들이 성적이 높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자극적으로 성적은 행복순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수학에 대한 불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좀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라 꼭 써놨습니다. 왜냐면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 아니면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치부해버리냐면 너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치부해버리고 얘는 어떻게 질책해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까를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수학 불안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사의 시험 결과에서도 한 요소를 차지하고요. 이게 교육학에서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불안은 일종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수학에 자신 없는 아이들이 어떤 자기가 수학을 다루는 상황에 막다트릴 때 느끼는 어떤 심각한 불안감, 그래서 수학에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 아이한테 어떤 질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얼마 전에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수학 불안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가 곧 수학 공부를 할 거야 라든가 아니면 너는 곧 수학 시험을 볼 거야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되뇌에서 불안을 관장하는 부분에 굉장히 붉은 빛이 나오는 그 정도 증상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수학 불안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는 아마 대부분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수학 불안을 가진 학생들은 하위권일 가능성이 많고 이 학생들은 대부분 혼나는 게 무서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 불안을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수학이 좀 하위권이라면 수학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처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불성실하다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혼내기보다는 증상인 걸 인지하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논문들을 읽어봤는데 이 원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좀 전공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학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가볍게 이제 연령별로 좀 구분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교과 내용에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연산 연습만 하다가 갑자기 분수를 배운다든가 뭐 소수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걸 배우게 되면서 이제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중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많이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고등학생들은 성적, 그 다음에 뭐 주변의 기대감, 입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잘 대처해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이게 좀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께서 예를 들면 시험을 딱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애가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너 이게 틀린 게 몇 개야? 뭐 이러면서 혼내시잖아요. 수학 불안이라는 게 있는다는 게 생각이 드셨으면 시험을 못 본 아이한테 내가 성적에 대한 질책을 가하면 수학 불안이 심화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로 보면 심화되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서로 부모랑 감정만 상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너는 지금 이걸 고치면서 잘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친구의 영향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걸 많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수학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볼 수 있는 친구 옆에 있으면 오히려 수학 불안이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얘랑 있으면서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라는 좌절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 같은 데 가시면 레벨 테스트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상반, 중반, 하반이 있으면 중반과 상반에 걸쳐 있을 때 욕심내서 상반을 보내시거나 중반 하반에서 걸쳐 있으면 중반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만약에 아이가 수학 불안이 있다면 치명타를 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잘하는 걸 느끼는 반에서 점점 올라가는 걸 느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본인 수준에 맞는 반, 욕심내서 올려 보내시는 게 좋진 않다라는 거죠. 수학 불안 보이는 학생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결국 1대1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수학을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불러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적절한 과제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푼다든가 수업 시간에 그런 걸 진행하는데 전혀 못 풀고 있는 아이한테 얘를 불러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면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수학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이해했지? 그러면 대부분 예 하고 대답하고 뒤 돌아서 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과제를 주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뭐 물론 맞벌이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직접 키우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시간상의 힘듦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사처럼 적절한 과제를 주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채점은 꼭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채점을 하셔야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